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외 촬영용 샷건 마이크로 이만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테크를 일상에서 IT ETTC입니다. 네, 최근 소니 바디가 GV 시리즈의 E1도 그렇고 알파 7 시리즈의 RM5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마크 4나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 7C처럼 굉장히 좋은 바디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갑 사정이 좀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마치 저처럼요. 그런 다양한 소니 시리즈에 맞춰서 출시된 지는 꽤 지났지만 유용한 마이크를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제품은 소니 ECM의 B10입니다. 네, 오늘은 B10의 원리나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과 음질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테스트해보며 왜 이 제품을 사용하고 또 추천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니의 이 TX660이라는 녹음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롱테이크로 찍는 인터뷰 영상들과는 궁합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테이크를 나눠서 찍는 영상들 같은 경우엔 계속 수시로 녹음을 눌렀다가 뗐다가 반복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놓치는 순간들도 생겨서 특히 야외 촬영이나 간단한 브이로그 같은 걸 촬영할 때는 녹음기를 이제는 들고 나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우선 다양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그럼 TX660과 이 B10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TX660으로 실내에서 녹음 중입니다. 소리를 잘 들어보시고 다양한 사운드의 차이를 체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ECM B10으로 실내에서 녹음 중입니다. 소리를 잘 들어보시고요. 다양한 사운드의 차이를 체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TX660으로 실내에서 녹음 중입니다. 소리를 잘 들어보시고 다양한 사운드의 차이를 체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ECM B10으로 실내에서 녹음 중입니다. 소리를 잘 들어보시고요. 다양한 사운드의 차이를 체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녹음본에 대한 보정 전과 보정 후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녹음기와 비교하기에는 수음하고 있는 위치가 워낙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옳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가 사용한다면 어떤 느낌일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ECM B10의 원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단 부분에 보이는 4개의 마이크 캡슐을 통해 소리를 수음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 마이크 방향 기준 위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음 방향이 좀 괜찮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보니까 샷건 마이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면에 있는 소리를 정확하게 잡아내주더라고요. 기술로는 빔포밍 기술이라는데 쉽게 말하면 주변이나 측면에서 오는 소음 자체를 의도적으로 차단해서 정확한 수음 방향을 정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마이크야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수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시중에 있는 마이크가요 그냥 수음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이 방향 저 방향 원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노이즈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마이크를 구매하면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굉장히 컴팩트해서였습니다. 물론 크기 자체도 이 81mm의 길이 그리고 79mm 정도의 높이 정도를 가지고 무게 자체도 굉장히 가벼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71g이라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 이 공식 무게는 72g입니다. 윈드스크린까지 장착을 해도 76g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무게에 대한 휴대의 컴팩트함은 둘째치고 무엇보다 배터리나 케이블의 연결이 별도로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사용하던 일부 샷건 마이크들은 AAA나 AA의 건전지 같은 걸 넣어주면서 별도의 파워를 좀 입력시켜줘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전지를 매 순간 바꿔주거나 지금 건전지가 남았나 안 남았나 확인하느라 시간 소요부터 촬영 중 배터리가 소진되었는지 수시로 확인이 안 되는 불편함도 많았는데 그 부분 역시나 카메라에서 전원을 공급받으면서 별도의 배터리를 공급해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사실 배터리가 필요 없는 거야 패시브 마이크를 생각한다면 동일한 장점이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케이블까지 필요 없다? 혁신이었어요. 요즘에서야 개선이 많이 됐지만 정말 많은 마이크들은 필수로 외장 마이크 케이블을 카메라 바디와 연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샷건 마이크도 이렇게 후면부에 케이블 연결 단자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케이블이 불량이거나 사용하다가 고장나는 상황 자체도 굉장히 빈번했고 결국 선을 좀 여분으로 더 챙겨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또한 케이블을 꽂더라도 건드리기만 해도 발생하는 저음 노이즈부터 심지어는 잘못 끼워서 계속 발생하는 화이트 노이즈 또는 선 자체가 살짝 빠져있어 녹음이 아예 되지 않아 촬영을 망쳤던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좀 제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케이블이 필요 없는 마이크라고 라는 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구매를 했습니다.
케이블 없이 녹음이 되는 디지털 신호 관련 이야기는 영상 좀 뒤편에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 더 유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디자인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깔끔한데요. 굳이 선 자체가 주렁주렁 늘려있는 것보다는 이런 케이블 프리의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실수로 건드렸을 때 생기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이런 쇼크 마운트 위에 얹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은 좀 흔한 디자인, 그리고 한편으로 별로 깔끔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삐테는 쇼크 마운트가 없는 건가 싶다가도 건드려보면 내부에 쇼크 마운트가 있는 것처럼 출렁거리니까 안쪽에 쇼크 마운트를 숨긴 디자인을 했구나라는 기발한 생각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로 이 깔끔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케이블을 통한 녹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P10을 사용하시면 일부 소니의 카메라에서는 고음질의 디지털 레코딩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레코딩, 아날로그 레코딩 뭐가 다른 건가 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이 촬영일 기준 디지털 레코딩이 가능한 소니 카메라 기종은 영상 후반부에 게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레코딩이 왜 좋냐, 이 부분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보통은 카메라에서 SD카드로 영상이나 음향을 전송할 때 디지털 신호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녹음 자체가 마이크를 통해 케이블을 지나 카메라로 아날로그 레코딩이 입력이 되면 그 카메라 바디에서 SD카드로 다시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음질이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흔한 BJ분들이 컴퓨터에서 마이크 소리를 넣을 때 굳이 마이크 단자에 케이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기기를 연결하는 것과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케이블 연결이 아닌 디지털 연결이 가능하게 된 이유도 이 아래쪽에 보이는 MI 슈 부분이 카메라의 핫슈 부분과 인식이 되면서 전송이 원활하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MI 슈의 인식 기능을 지원하는 일부의 소니 카메라에서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린 겁니다. 네, 다음은 사실 이 마이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의 후면을 보시면 다양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은 디지털 아날로그 스위칭입니다. 이 부분은 카메라 바디가 디지털 레코딩을 지원하는 소니의 바디라면 디지털로, 그게 아닌 아날로그 레코딩만을 지원한다면 아날로그로 스위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카메라는요, 영상 후반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이 상단 부분에 4개의 마이크를 통해 수음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이걸 선택하는 건데요. 위에서부터 인터뷰 때 사용하기에 용이한 초지향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내 녹음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곤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의나 공연에 사용되는 단일 지향성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초지향성보다는 조금 더 전방의 넓은 범위를 수음하는 기능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담아내거나 촬영자의 목소리까지도 뚜렷하게 담아내려는 전지향성 또는 무지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순간적으로 지향성의 모드를 쉽게 스위치만 해도 변환되는 것이 편하다라고 굉장히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실내와 야외에서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의 환경은 카메라 바로 뒷부분에 아이폰을 통해 노래를 재생해보고요. 카메라 기준 왼쪽 전방에서는 도로의 소음을 재생시켜 놓았으니까 한번 환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는 초지향성으로 설정을 해놓고 실내 촬영 중입니다. 마이크 기준 후방엔 노래, 측면에는 소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단일 지향성으로 설정을 해놓고 실내 촬영 중입니다. 마이크 기준 후방엔 노래, 측면에는 소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무지향성으로 설정을 해놓고 실내 촬영 중입니다. 마이크 기준 후방엔 노래, 측면에는 소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실내는 이 소음에 대한 부분이 차단이 된 상태로 촬영이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과장된 현장을 좀 조성해봤는데요. 기능적인 부분을 확인하기엔 또 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야외입니다. 야외 환경은 노래가 흘러나오는 카페에서 3가지 모드, 그리고 도로변을 한번 걸어보면서 초지향성의 성능까지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초지향성으로 설정을 해놓고 카페에서 촬영 중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좀 노래와 다양한 소음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환경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현재는 단일 지향성으로 설정을 해놓고 카페에서 촬영 중입니다. 다양한
다양한 배경음악과 소음들이 조금 들리는 환경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네, 현재는 무지향성으로 설정을 해놓고 촬영 중입니다. 역시나 뒷부분에 노래가 들리고 있고요. 다양한 환경에서 소음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네, 확실히 실내 촬영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고 야외 촬영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수음 방향성 그리고 음질을 좀 자랑을 했었는데 브이로그용으로는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P10의 경우에는 GV 시리즈 중 E1이나 E10까지도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필터 기능입니다.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만 한번 실험을 좀 해볼 텐데요. 동일한 카페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노이즈 캔슬링 필터를 끈 상태에서 초지향성 모드로 설정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초지향성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에서 카페에서 촬영 중입니다. 역시나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현재는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켜고 초지향성 모드에서 카페에서 촬영 중입니다. 카페 바로 앞에서는 도로변이어서 다양한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소음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초지향성의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에서 도로변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차량들과 이제 버스들까지 좀 다니고 있는데 소음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초지향성의 노이즈 캔슬링까지 킨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차량이 다니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도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P10의 노이즈 캔슬링 역시나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원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나 이어폰과 동일하게 소음의 신호를 확인해서 반대 신호로 소음을 상쇄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역시 소니 음질은 한번 믿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중간에 있는 로우 컷 필터는 입문자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기능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낮은 주파수의 음역대, 예를 들면 냉장고에 부웅하는 소리라거나 방바닥을 디딜 때 두둥하는 소리, 또는 차가 무거운 소리를 내면서 지나갈 때 그 극저음 같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니까 해당 기능도 좀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저는 로우컷 기능은 후편집 과정에서 꼭 넣는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ATT 어테뉴에이터라고 하는 감쇄 기능입니다. 기본은 10dB 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0dB로 설정하면 감쇄를 안 한다는 뜻이죠. 즉 작은 소리도 크게 수음을 한다는 뜻이고 반대로 20dB로 감쇄를 20만큼 더 할 거다라는 뜻으로요. 너무 큰 소리가 들리는 현장에서 소리를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0dB은 ASMR 같이 작은 소리가 크게 들려야 할 때, 20dB는 전체적으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공연장 같은 데서도 좀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레벨은 이 매뉴얼로 두셨을 때 왼쪽 다이얼을 통해서 수음 볼륨 자체 조절이 가능하고요. 오토로 두시는 경우에는 스스로 수음 레벨에 따라 입력 레벨을 조절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장착함과 동시에 이 카메라 바디로는 녹음이 불가능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디 녹음 인터페이스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요. 메뉴에 들어가서 볼륨을 따로 조절해야 되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지금 볼륨이 적당히 조절이 되었나? 라는 걸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간편하게 두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굉장히 편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촬영일 기준 ECM-B10으로 디지털 레코딩이 가능한 카메라 바디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ZBay 시리즈부터 다양한 렌즈 교환식 카메라, 심지어 캠코더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계신데요.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보셔도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디지털 레코딩이 가능한 거고 체크 표시가 아닌 이렇게 I 표시가 있는 제품들은 디지털 레코딩까지는 아니지만 아날로그 레코딩으로 전환이 진행이 됩니다. 아날로그 레코딩은 앞서 보셨던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전환이 되고요. 아날로그 레코딩이라고 해서 케이블 연결이 아닌 케이블 프리 연결로 역시 가능합니다. 이 아날로그 연결이 되는 카메라의 기종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아쉬워할 게 전혀 없으신 게 원래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려면 ADC라는 칩셋을 통해 변환이 되는 건데 카메라 안 ADC 칩셋은 여러 다른 칩과 회로로 일부 간섭이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P10의 ADC 칩을 통한 자체 기술로 음질 저하를 비교적 억제해서 녹음 품질을 극대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고 하니까 단순히 소니가 디지털만 신경 쓰지 않았구나 라고 좋아하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α7C로 디지털 레코딩 할 거지만요.
해당 URL은 본문에도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촬영일이 좀 지난 시점이어도 URL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장점들과 기능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사실 단점으로는 역시나 좀 가격입니다. 현재 상위 모델 B1M이 쿠팡에서는 41만원, 그리고 지금 보시는 B10은 오늘 촬영일 기준 31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구매할 때는 28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었는데 인기 있는 제품이어서 그런지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네요. 두 번째 단점은 사실 그럴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녹화 중에 마이크를 제거하면요, 내장 마이크로 자동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리를 녹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가능하면 마이크 제거하지 않고요, 한번 쭉 녹화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케이블을 연결하고 싶어도 연결할 수 없으니까 캐논이나 후지, 루믹스 등 다양한 바디와의 호환이 역시 불가능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신호를 떠나서 아날로그 모드 역시나 좋은 칩셋을 사용한 것 같아 다양한 바디에도 좀 이 바디 저 바디 쓸 수 있으면 조금 더 수요가 많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녹음 방식은 스테레오는 불가능하면서 모노 방식으로만 전달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 한 마이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큰 단점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았는데 이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좀 일부 계시더라고요. 이게 왜 불편하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마지막 단점은 이 로우 컷 필터와 노이즈 컷 필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둘 다 좋은 기능이긴 한데 둘 다 함께 쓸 수는 없었을까요? 혹여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후속작이 나온다면 이 부분도 함께 쓸 수 있도록 개선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오늘 ECM-B10의 샷건 마이크를 리뷰해봤는데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외 촬영용 샷건 마이크로 이만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자님들께서도 구매를 하거나 또는 구매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지도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를 일상에서 IT 지금까지 ETTC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